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번 시간 깊은 사고력의 단계, 장왕은 정말 연애를 베푼 잔치에서 자기 사랑하는 애첩을 입을 맞춘 극악무도한 그 사람에 대하여 순간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났지만 일어나지는 즉흥적인 1차적인 생각으로 처리하지 않고, 만약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들끓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신하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또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신하들, 나에게 초나라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신하들을 위하여 베푼 연애인데 그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신하를 죽이는 일을 통하여 분위기를 산산조각낼 수는 없어.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 이 자리를 이어가야 돼 라고 하는 생각과, 네 번째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죠? 네, 임금님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하는데 아마 이 신하도 술이 들어가고 흥이 겨워 그렇게 실수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장왕이 일어나시는 즉흥적인 1차적인 생각대로 분하고 화가 나는 그 화를 따라, 분을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고 모두 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관에 있는 끈을 뜯어서 앞에다가 던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켜고 또 그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수군거렸겠죠. 도대체 그놈이 누구야? 이렇게 많은 수군거리는, 쑥덕쑥덕거리는 그런 소리들도 들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들은 묻혀지고 희미해져 갔어요. 자, 오늘은 17번째 강의로 그 초나라 장왕의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고력인데요. 우리가 장왕의 이야기를 조금 쉽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장왕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진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힘을 합세해서 이 초나라를 쳐들어온 거죠. 아무리 용맹하고 정말 이렇게 경력이 화려한 장수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갈고 저 적진으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나갈고,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들도 굉장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다! 아주 젊은 장수 한 명이 뚜벅뚜벅 걸어나오고, 소신이 나가 저걸 물리치겠나이다.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십시오. 이 젊은 장수는 자기가 그 적진을 뚫고 나가보겠다고 이렇게 자진을 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그 장수를 향해서 기백 있게 또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얘기한 그 장수가, 이 장왕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장군이 이 일을 맡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게. 네, 전하,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이 적진을 뚫어보겠습니다.
이 젊은 장수는 굉장히 용감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적군을 향해 막 달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적들을 무찌르고 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초나라의 장수들도 다 이렇게 용기를 얻어서 적진을 향해 함께 이렇게 달려가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자, 전달꾼이 전하, 전쟁에 있을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정말 임금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어찌 되었는고? 자, 전하, 우리 초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임금님은 너무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야, 우리가 이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를 했구나. 기어이 저 젊은 장수가 정말 성공을 했구나. 그 용기와 그 젊은 장수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장수가 있다는 것이 이 장왕에게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장수가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대의 공이 커.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장군, 그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을 죽여달라니. 전하, 저는 3년 전에 뒤뜰 연회장에서 그 애첩에게 입을 맞춘 자가 바로 저희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장수는 정말 그날 나는 죽었어. 근데 이 임금이 정말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는데 나를 쳐 죽이지 않고 오히려 불을 켜지 마라. 관건을 모두 뜯어서 앞으로 던져라.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 장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전하에 대하여 전하가 아끼는 애첩을 내가 감히 손을 대고 넘보다니 나는 죽어도 마땅한 자야.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한탄하고 비관하며 삶을 살다가 아니지,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이 장군이, 이 왕이 나에게 주셨잖아. 그래,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내가 보답할 수 있는 거는 전쟁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위험한 위급한 상황 시에 전쟁을 통해 적을 무찌르고 우리가 적을 통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내 한 목숨을 바치는 거야 하고 이 장수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며 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마침 진나라와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3년 전에 죽은 목숨과 똑같아. 내가 내 목숨은 이미 임금님이 나를 살려준 건 아예 속한 목숨은 이미 3년 전에 없어진 거와 같아. 내 목숨은 바로 이 장왕님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이 젊은 장군은 그렇게 용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진 거였습니다. 이 장왕의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적극적인 1차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장수를 목을 뱉다면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장왕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이 충신을 얻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사고력은 내가 즉흥적인 1차적인 생각이 아닌 더 깊이, 한층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또 갈등에서 정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얻게 하는 그런 아주 지혜를 만들어 주게 했다는 겁니다. 장왕의 깊은 사고 덕분에 장왕은 충신을 얻었고 또 장왕은 나라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고력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장왕의 깊은 사고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이렇게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영화나 TV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보는 편입니다. 드라마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조금만 보면 이해가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감정이나 또 스토리나 또 되어지는 일들을 금방 알 수 있죠. TV는 어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장르를 많이 방송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주 즉흥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시청자들이 TV를 선호하고 보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어렵게 만들면 아마 TV를 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또 드라마를 만들고 또 영화도 아주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영화는 별로 인기가 없죠. 왜 우리가 킬링타임용으로 정말 시간을 때우기 위한 액션이나 이제 스릴러물 이제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미디어들이 발달되고 문명기기, 핸드폰 조금만 찾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깊은 사고를 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 어렵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깊이 사고를 하는 것들을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고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고 모르면 금방 네이버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궁리를 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대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고하는 능력이 자꾸만 줄어들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서 사고력이 점점 얕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운전을 하다가도 나보다 앞지른다든지 급하게 내 앞에서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니 이게 감히 내 차 앞을 가로막아 그 분과 화를 이기지 못해서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또 즉흥적인 굉장히 내가 무시받는 그런 느낌이 들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현대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왕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왕의 사고를 통해 또 한층 더 나아가는 또 깊은 사고를 하면서 정말 나도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하는데 아마 이 신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그 분노와 자기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감히 임금의 애첩을 건드려 그거는 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야 이렇게 여기는 그 화를 이렇게 내려놓게 하였던 거죠. 장왕의 그 깊은 사고가 충신을 얻을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나라를 위험한
위급한 곳에서 나라를 구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깊은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나 즉흥적으로 또 어떤 빨리빨리 반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책을 보며 이건 왜 이런지, 왜 이 사람은 저렇게 막 급히 가고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했을까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사고를 하는 기회가 없어지고 사고하는 층이 얕다가 보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 쉽게 되는 문명기기가 편리함은 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한번 그 입장이 되어보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 마음은 굉장히 좁아지고 얕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걸 또 문제를 풀어가기 싫어하는, 어려움을 피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피하는 삶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이 이런 사고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행복하게 그 삶을 이어가질 수 있는 건 뭘까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복잡한 일, 난처한 일에 우리가 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깊은 사고를 하지 않는 우리는 그 어려움만 우리의 마음에 크게 남아서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깊은 사고를 연습하지 않아서 그냥 즉흥적으로 느껴지고 들어지는 그 생각만 쫓아가는 거죠. 제가 16강 서두에 저희 아이가 군에 가는데 두려움, 불안함, 이런 마음만 제 마음에 담아둔다면 저는 항상 불안해서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기까지 늘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아들은 이미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도 충분히 겪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아들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또 견고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두려움을 쉽게 떨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시대가 잘 되어 있어서 군도 굉장히 편하고 예전처럼 그런 군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과 같이 이 마음에 생각하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삶, 쉽고 편한 것만 우리가 즐겨하고 선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얕은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사고를, 깊은 사고를 한 단계 한 단계 하게 되어진다면 훨씬 어렵기 이전보다 더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또 다른 모양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가진,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깊은 사고, 1차적인 즉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더 깊은 사고를 하는 연습을 통하여 남은 또 우리 시간들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